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시엄마 썰 나갑니다. 워밍업을 위해서 아주 편안하고 별로 강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요. 참고로 제가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왜 헤어졌냐면 그분의 부모님이 제가 암 환자라고 그게 싫어가지고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장애인이고 해가지고 그게 싫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고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남자인데 헤어졌어요. 제가 큰 맘을 먹고 7년이나 사귀었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아예 결혼을 시집을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아예. 그렇게 저는 시엄마들은 또 이제 좀 한국의 시댁은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미국 남자친구를 사귀고 미국인과 결혼하면서 그리고 제가 시엄마를 만났을 때 시엄마가 제가 생각하는 그 한국의 일반적인 그 아줌마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사귀어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우리 시엄마 정말 좋다고 그랬어요. 제 블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시엄마 찬양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결혼 전부터 결혼 후에도 정말 시엄마를 사랑해가지고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무너졌냐면 애기 임신하고 나서 애기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완전히 나가리가 됐어요. 제가 그때부터 그 썰을 풀어줄 건데 오늘 썰은 뭐냐면요. 애기 낳고 나서의 썰이에요. 애기를 임신을 하고 나왔을 때 제레미가 휴가가 있었는데 그 휴가를 내면요 50%밖에 못 쓴대요. 근데 저희가 되게 쪼들쪼들하게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50%의 돈을 받아라. 나는 그냥 내가 애를 보겠다 해가지고 애기 낳는 그날 밤부터 제가 애를 봤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애기 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봐주고 간호사가 봐주고 전 가서 구경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제가 애기 낳자마자 저희 방으로 보내요. 그래서 제가 애기 우유도 먹여야 되고 분유도 먹여야 되고 모유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갈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제레미는 옆에서 자고 있고 제가 그 병원에서부터 그걸 다 했거든요. 정말 피곤했는데 그때가 수요일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제왕절개를 했는데도 2, 3일 후에 퇴원을 해야 돼요. 퇴원을 하고 제가 집에서 혼자 애를 봤지만 그때 제가 하나 믿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시엄마가 저를 도와주러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전 정말 고마웠어요. 시엄마가 와준다. 시엄마가 왔죠? 와가지고 제레미는 출근을 하고 시엄마가 왔어요. 근데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시엄마가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안 나와. 뭐 하나 하고 봤더니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애기 보고 싶지 않냐? 신생아인데 그리고 너 손자인데 궁금하지 않냐? 그랬더니 시엄마가 well 이러더니 자기가 손자가 10몇 번째라서 그러니까 시엄마가 손자 손녀가 많아요. 제레미 여동생 남동생이 4명 5명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새이가 그때 10번째가 11번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던졌는지 모르지만 진짜 신생아 방에 안 오고 새이를 안 보는 거예요. 아예 안 와. 그러면 뭐 하느냐? 하루 종일 자기 방에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엄마가 와서 나를 밥을 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라도 적어도 우리 애가 이렇게 제가 밥을 먹을 때 우리 애를 좀 봐주거나 이럴 줄 알았거든요. 방에서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시엄마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 첫날은 그냥 이렇게 넘겼어요. 근데 저녁에 제레미가 honey I'm home 하고 오자마자 시엄마가 버선발로 내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들 왔냐고 하면서 안 떨어지는 거야. 제레미 옆에 아주 그냥 붙여 다니는 거예요. 둘이서 요리하고 뭐하고 저는 계속 애 혼자 보고 아무도 애를 봐주진 않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애를 아예 안 본다고 그랬죠. 애를 아예 안 보고 다음날이 됐어요. 자기가 갑갑해서 나가겠대. 나가가지고 쇼핑하고 오시는 거예요. 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래요. 갖다 준다고. 그래요. 도와준 게 있다면 그거 하나 도와줬어요. 쇼핑해준 거. 물론 돈은 제가 드렸어요. 돈 달라 하더라고. 저는 진짜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가 제가 말했죠. 수요일인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러니까 애기 낳고 며칠 동안 고생을 하고 또 며칠 동안 고생을 했지만 제레미가 주말에는 쉬니까 제레미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서 진짜
그 첫 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평소에 10시 되면 딱딱딱 자던 내가 24시간, 신생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2시간마다 일어나서 엥엥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시간마다 응앵응 한다고 2시간 동안 제가 잘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기가 일어나기 전에 분유도 타야 되고요. 씻어야 되고 분유통도 씻어야 되고 이거 하다 보면요. 거의 30분 이상 잠을 못 자요. 잠 잔듯만 하면 애가 우는 거예요. 그렇게 신생아를 먹이고 있어서 거의 잠을 진짜 연달아서 며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정말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시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파더스 데이였거든요. 아버지의 날. 한국은 어버이날이 있지만 여기 미국은 엄마의 날, 아빠의 날 공평하게 있어요. 제르미 엄마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윤주야, 그때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랬어요. 오늘이 아버지의 날인데 제레미가 너무 힘들다. 되게 피곤해 보인다. 사실 이게 피곤한 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말했죠. 제레미는 자요. 애기가 응애응애 울어도 그냥 퍼질러 자. 제가 애기를 다 보고 있었어요. 밤에. 근데 저는 제레미를 깨워서 자기가 좀 봐줘라고 말을 못했어요. 왜냐? 제레미도 일하러 가는 사람인데 내가 봐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걸 독박 육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다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유일하게 생각했던 건 주말에 제가 쉴 거를 생각했는데 제레미 엄마가 뭐라 했냐면 제레미가 너무 표정이 안 좋다. 힘들어 보인다. 지가 뭘 했다고 힘들어. 그냥 처자한 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애를 데리고 애가 너무 표정이 안 좋으니까 애를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영화도 보여주고 쇼핑도 하고 오겠다 하는 거야. 저한테 그걸 허락을 받는 거야. 근데 지금 같으면 제가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때 제가 서희 엄마도 좋아하고 제레미도 좋아하고 어리버리하고 그냥 내가 또 어리버리하고 또 내가 그걸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조금 기분 나빴지만 그래요 다녀오세요 하고 제레미한테 그랬어요. 그치만 돌아올 때 기저귀 사갖고 와라. 왜냐면 기저귀가 다 떨어졌거든요.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 11시 반에 온 거예요.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응? 그렇게 늦게 와버리면 전 이미 독박 육아 다 했죠. 너무 힘든 거예요. 기저귀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애기 기저귀가 없거든. 안 갖고 왔대. 왜 안 갖고 왔냐 했더니 문 닫았대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당시 제가 잘 몰랐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근데 지금 잘 알지. 여러분 월마트하고 윙코라는데 24시간 일하는데 알죠? 그 놀러 간데 바로 그 몰 안에 월마트하고 윙코가 다 있는데 응? 문을 닫았다고 개뻥을 쳤어. 근데 저는 그 당시 믿었어요. 몇 년 전까지도 믿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이제 알았죠. 이 쌍놈 새끼가 거짓말한 거.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랬어요. 뭐라고 따졌어요. 네가 제정신이면 기저귀부터 샀었어야지. 그리고 네가 제정신이면 일찍 돌아왔어야지. 너는 네 부인이 이렇게 고생한 거 안 보이냐?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시엄마한테 그랬어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너 도와주려고 왔지 이러는 거야. 근데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고 문제는 뭐냐면 개미가 끓기 시작하는 거. 왜 개미가 끓냐? 제가 시엄마 보고 분명히 우리 집은 신발 신고 다니면 안 된다 했거든요. 미국인 대다수 일부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근데 저는 신생아를 키우는 방인데 그것도 카페트인데 카페트에 응? 잔디도 밟고 똥도 밟고 그 신발을 저벅저벅 하고 다니면 제가 그거 어떻게 청소합니까? 가뜩이나 애 보는 걸로 또 힘들어 죽겠는데 청소까지 해야 돼. 제가 그래서 신발 신지 말라고 했거든요. 신발을 안 신고 오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그 신발을 전부 다 자기 방에다가 다 냅두는 거야. 뭐 깔아두고 냅둔 게 아니라 신발을 거기서 신고 내려오고 응? 또 거기서 신고 또 올라오고 제가 안 보일 땐 또 신발 신고 다녀가지고 아주 풋프린트 아주 그냥 저벅저벅 하고 다니고 음식을 아래층에서 먹고 치우고 올라야 되는데 거기서 막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집을 사고 나서 한 번도 개미를 못 봤는데 우리 시엄마가 오고 개미랑 바퀴벌레가 창궐을 한 거예요. 엄청 많이. 그것도 신생아가 사는 방에. 아주 기겁을 했어요. 좀 먹고 한 군데서 먹으면 안 되냐 했더니 알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개미가 그것도 붉은 개미 아시죠? 여러분 미국 붉은 개미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그 붉은 개미 왜 그거 그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그 붉은 개미 그게 북미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일반 개미도 아니고 그 붉은 개미가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TV에서 보던 그 붉은 개미가 시엄마가 막 처먹고 다녀가지고 다 흘려가지고 그걸 막 그게 근데 얘네들 얼마나 현명하냐면 그 뭐에 그 홍캡 이렇게 동그랗게 붙이는 거 있죠. 구멍에 붙이는 그 개미 죽이는 그거 안 들어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별거를 진짜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개미는 막 진짜 막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침대에서 기어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데 가뜩이나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개미 보초 쓰느라고 잠을 더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시엄마한테 그때가 한 보름 정도 됐어요. 계속 놀고 먹고 제레미랑 놀려고 온 거지. 제가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정말 나 가라는 거냐? 그래서 네 가주세요.
제가 일이 더 많아졌어요. 시험만 오고 나서 그 청소하고 그러느라고 개미도 없애야 되고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고 가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열받아가지고 갔죠. 그때 제레미요? 여기서 제레미 썰 좀 풀어드릴게요. 제레미가 아기 낳고선 저희는요 기저귀값하고 분유값이 얼마나 비싼지는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자주 갈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초보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근데 분유 거의 일주일마다 갈고 기저귀도 거의 일주일마다 갈고 막 똥을 저는 그때 똥만 싸거나 오줌만 싸면은 갈았어요. 지금은 옛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탱탱해질 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안 갈아줬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바로 갈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 한 번 그렇게 내더니 제레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돈을 못 대겠대 자기 월급으로. 그래서 저 어떻게 해요? 애 낳았다고 조금 쉬었던 일 다시 시작했어요. 그 한인회사에서 돈 진짜 600불 700불 되게 조금 받으면서 일하면서 그 일을 진짜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주는지. 디자이너한테 일을 계속 또 주고 야근을 계속하고 애를 보면서 그 일을 하면서 600불 벌려고 700불 벌려고 그리고 거의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 블로그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보름에 한 번씩 꼭 응급실 실려갔어요. 제가 혈압이 장난이 아니었고 숨도 못 쉬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너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제가. 근데 제가 한 가지 제가 그 당시 까막눈이었는데 나중에 글을 배우고서 이제 영어를 좀 알잖아요. 집에 뭐가 배달이 왔냐면 교회 헌금한 600불 700불씩 얘가 이 쌍놈의 새끼가 매달 그걸 내고 있었던 거야. 리시트가 왔더라고. 그 기부해줘서 고맙다. 그 새끼가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그렇게 했는데 나 그렇게 응급실 실려가는 거 뻔히 보고선도 입 싹 닫아버리고 그 교회 돈을 낸 거야. 그때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우고 엄청 지랄하고 막 이혼한 애 많이. 그때 제가 처음 이혼한 애 많이 얘기가 나요. 내 입으로. 정말 못 살겠더라고. 열받아가지고. 네가 진짜 제대로 된 남편이면 응? 부인이 암 환자고 응? 힘들게 애를 낳아서 시험관하게 해가지고 힘들게 낳고 응?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네 대신에 애를 봐주고 예를 들어 뭐 한국처럼 뭐 어디 있다가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여자 뭐 몸조리 하는데 가는 것도 아니고 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몸조리 해줄 사람 부른 것도 아니고 베이비시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그걸 다 하고 있는데 지가 내가 측은하고 그러면은 돈이 남으면 교회에 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 돈으로 애기 분유값하고 내야 될까요?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엄마년이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교회에 줘야지. 윤주 너가 이 믿음과 이해심이 부족해 이러면서 사이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드나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니네 부인 잡아먹으면서 니네 부인 응급실 실려가든 말든 헌금 먼저 하라고 그러드나? 응? 니네 하나님이 애기 기저귀값 분유값 못 대도 좋으니까 헌금부터 하라고 그렇게 시켜? 넌 너네 사이비 같아 이러면서 대판 지랄했어요. 시엄마한테도 지랄하고 제르미한테도 지랄하고.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시리즈예요. 좀 덜 스트레스 받으라고 워밍업부터 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전 그 당시 이게 시작인 줄 몰랐어요. 이게 끝인 줄 알았지. 그렇게 그때 세영이가 태어난 지가 1살인데 그 후로 4년 동안 막 엄청난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결과가 어쩌냐면요. 시작하고 연은 완전 끊었어요. 교회요? 완전 끊어버렸어요. 교회도 완전 그만뒀어요 저는. 그 일이 시작점이고 그 후로도 엄청난 산 같은 일이 많아요. 제가 그걸 다 풀게요 여러분.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그런데 이혼 안 하고 사냐고. 자식이 있는데 이혼한다는 건 제 사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저는 물론 그래요. 사람은 고쳐줄 수 없지만 저는 계속 걔를 고쳐줄 생각이고요. 자기도 고친다고 노력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걔가 나쁜 점도 그런 나쁜 점 답답한 점도 있지만 우리 엄마한테 되게 잘해요. 엄청 효자예요. 친아들보다 더 잘해요. 너무 잘해요. 아주 우리 엄마가 넘어져가지고 거동 못했을 때 안고 다녔어요 우리 제레미가. 그래서 저는 우리 제레미를 계속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앞으로 이후로부터 계속 우리 시엄마 썰도 얘기하고 가끔 제레미 썰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분노를 하더라도 일단 저는 걔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레미도 다 알아요. 자기 속죄하는 기분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냅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열받아 하지 마세요. 제레미는 배우고 있어요. 걔도 계속.
그럼 여러분 안녕.